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현실주의자 연암 박지원 선생님 편입니다. 이제 이 연암 박지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개화 사상이 출발했다. 그렇다면 이 개화 사상, 이 나라를 바꿨던 10개 문화를 갖다 새로운 문화를 열었던 그 지평을 열었던 그 근원에 바로 박지원 선생님이 있는데, 이 박지원 선생님의 어떤 생애나 또 어떤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왜 이 사회에, 이 조선 후기 사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아, 적어도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 박지원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은 이제 성리학적 사회예요. 조선 사회를 설명할 때 성리학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선은 성리학으로 시작해서 성리학으로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선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리학을 절대 빼시면 안 돼요. 성리학은 뭐랬어요? 명분, 의리, 뭐 이런 것을 중시해요. 뭐 명나라에 대한 황성폐하 이런 사대라든지, 뭐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그다음 나름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효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리학이에요. 뭐 이렇듯 뭐 여자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것이 마치 그 고을의 영광이고 그 가문의 영광인 거죠. 그럼 연려문을 갖다 막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말이 연려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계속적으로 연려를 만들려고 막 이런 모습들도, 인위적인 모습들도 등장하는 모습인데, 성리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네 글자, 거경국리다. 이 거경국리는 뭐냐면은 이치를 항상 탐구하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성리학에도 상당히 실천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선생은 이제 어린 시절 이렇게 이 처남과 함께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선생님도 되게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하는데, 이 처남과 함께 공부하는데 처남이 맨날 놀리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못 외워? 이렇게 빨리 외워야지. 근데 박지원 선생님은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문이란 말이야, 그렇게 빨리 읽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문을 고개 씹듯이 곱씹어 가는 것이 학문이야. 제가 좀 전에 뭐랬습니까? 거경국리다. 이치를 탐구하고 그 근원을 탐구하는 어떤 자세를 가진 분이 박지원 선생입니다. 근데 박지원 선생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겠는데, 이 조선 사회는 너무나도 경직된 사회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너무 이걸 하고 싶어. 난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럼 뭐가 와요? 뭐가 와요? 회의가 와죠. 회의감도 오죠. 또 뭐가 옵니까? 짜증도 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병에 걸리는데 어떤 우울증이 옵니다. 이게 우울증이 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성리학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성리학만이 학문은 아니다. 조선은 성리학으로 시작했지만 성리학만이 학문은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 이 우울증을, 이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굴 만나냐면 70 먹은 노인을 만나요. 학문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이치에 밝은 그런 분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배움을 갖게 돼요. 노인, 세상에 두려운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노인이 뭐라고 해요? 세상에 더 두려운 건 바로 나다. 내가 결국 모든 것을 해나가는 주체인데 이 나를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박지원 선생님이 어떤 걸 느끼냐면, 이분은 그냥 단순한 노인이 아니구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성인의 단계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노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복의 박공,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농업나라 아닙니까? 그럼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90%가 농민이야. 농사를 졌으니까. 예. 그러면 농사에서 이 농사를 해치는 가장 해치는 게 뭡니까? 농사를 해치는 거. 네. 뭐 요즘은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네, 병충, 맞아요. 병충. 황충. 그러니까 이 그 당시도 곤충이, 있었어요? 그 황충이 망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하냐? 그렇다. 이 농사를 망치는 건 황충인데 내가 진짜 이 나라를 망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깜짝 놀라고 뭡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 나라를 해치는 가장 큰 곤충이 하나 있는데 걔는
키가 6척에서 8척이나. 그리고 머리는 까매. 그리고 이 눈빛이요? 눈 쪽은 이 눈깔이 막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어. 그리고 깜짝 놀라요. 입은 주먹 왔다 갔다 해줘. 근데 얘네들이 아기처럼, 좀비처럼 이렇게 쑥으면서 떼지어가면서 이 나라의 농작물을 닥친으로 처먹고 있는데 얘네들 잡고 싶은데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내가 지금 이걸 못 잡고 있어.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어. 이게. 박정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는 검, 눈에 흰사하고 검정이 있잖아요. 근데 주먹이 안 들어가는데? 아, 주먹. 여기 조그만 주먹인가? 난 조그만 주먹인가 봐? 아니, 주먹 전까지는 네. 사람을 다 안고 아, 주먹이니까. 야, 주먹이 들어가니까 어떤 괴물이 있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이 나라를 망치는 그 당시에 어떤 노론 가문들의 어떤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친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박지원 스님은 진정한 어떤 이 사회를 해치고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 그 모든 것을 자행하는 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만이 결국 이 나라를 바르게 하는 길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박지원 스님이 그 당시 청나라를 다니죠. 청은 오랑캐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천시했던 청나라에 박지원이 가는 거예요. 갔더니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세상인데 막 천리경 있고요. 아침에 막 맨날 지각하죠. 막 따르르르 뭐 자명조 난리 났어요. 이걸 보면서 박지원 선생님이 야, 저렇게 발전된 문물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 이용생, 이윤을 창출할 수만 있다. 아니, 나에게 도움이 됐어. 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이윤을 창출시켜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아니, 뭐 돈이 있어야 민생을 안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안정시켜요? 그래서 지금 오랑캐라고 해서 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들의 경제를 배워서 우리는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박지원 선생님은 그래서 청나라에 가게 돼서 그 청나라에 다녀왔었던 그런 사상들과 청나라에 다녀와서 일들을 기행문 형식으로 만듭니다. 이게 열알기예요. 그 열알기에서 이제 청나라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했었던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박지원 선생님의 생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윤을 창출해서라도 민생을 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은 노론 가문이지만 실제적으로 민중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를 들어서 토지는 누가 많이 가지고 있죠? 일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양반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양반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양반들이 아무리 토지를 많이 가져도 이 정도 이상은 가지 말아야 돼. 이게 제한할 한자 토지 전체에서 한전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와서도 결국 남한이 그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농지개혁에도 영향을 끼치는 어떤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상이다. 또 박지원 선생님은 이런 그 유통,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이 물건을 유통시키고 결국 이걸 빨리 유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육지 육로는 70년대,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육로가 사실 좀 뚫린 거죠. 그 전까지는 거의 다 수로교통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교통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레라든지 선박 이런 이용 등을 강조하신 분이 또 박지원 선생님. 정말 많은 분야의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놀라운 건 농서, 농민의 어떤 그 농서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박지원 선생님은 관농소초라고 해서 농서를 갖다가 하나 쓰게 되는데 그 농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상업적 농업.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과수재배나 뭐 이런 어떤 인산재배나 이런 형태의 어떤 상업적 농업을 강조하기도 하는. 참 박지원 선생님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혁신을 강조하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박지원 선생님 하면 우리 대리님 뭐가 기억나세요? 어떤 그 서적 중에서. 서적 중에서 뭐 있었다? 양반적.
허생전,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어떤 양반의 어떤 허구성. 우리 허생전 얘기는 알잖아요. 허생전에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허생이 이렇게 이 글을 읽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바가지 긁는 거야. 돈도 안 벌어 하는데 이 허생이 저를 나가죠. 그래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 그 동네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대감이다. 그 변대감이 실제 인물이에요. 변승업이라고 실존 인물입니다. 역관 출신이어서 정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지도 않고 뭐 돈을 1만 양을 빌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래서 결국 뭐 안성에 가가지고 뭐 물건을 독점하다가 결국 물건값을 올렸다. 이제 이것이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어떤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어떤 그 물건을 독점해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 그 이득을 독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와는 다르게 그 당시의 가치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책들 그리고 사상들을 그 책에 아주 아낌없이 과감하게 쏟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박지원 선생님의 혁신적 사상이 결국 그의 손자 박규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박규수 선생이 이 나라 개화 사상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박규수 선생님이 그 문화생 중에서 다 아실 거예요. 김옥규, 박용우, 그리고 저기 서씨 집안의 영웅 서태지는 아니고 서강범, 서재필 이런 분들이 이 나라를 정말 이끌어가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사상가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근원이 박규수 선생님의 할아버지였던 박지원 선생님.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분을 따르는 그 학문적 무리들이 있어서 박지원 선생님이 호를 따서 박지원 선생님을 따르는 학문적 뿌리를 만들었다 해서 연암학파라는 것이 만들어진 만큼 박지원 선생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문적인 걸 이루면 저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학파를 이루겠죠. 나영환 어떤 그 교수의 어떤 사상을 쫓는 사람들. 영원. 저의 호 같은 경우가 이제 호가 따로 있습니다. 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따르는 뭐 영환 뭐 학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이 이론을 보면 리더십 뭐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뭐 하여튼 이 리더십 얘기만 나오면 이게 어떻게 저의 강의와 이게 녹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좀 멋진 어떤 그 리더십 강의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리더십은 어떻게 연결하지? 항상 이렇게 재밌게 들으면서도 뭐 한쪽 머리로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좋은 작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